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2019년 3월 9일 토요일 오전 1시 반에 77일차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시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남 논스고요. 지금 코워킹에 저밖에 없습니다. 5분에서 10분 전에 뒤에서 한 분이 이제 연구하고 계셨는데, 오늘은 펀드 트레이딩 펌 트레이딩 데스크 관리하는 분 한 분 제외하고는 또 다 나갔습니다. 1층에도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확실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클럽을 가든지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PC방 가서 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야 하고 생각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오늘 안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실지 되게 궁금하네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언제나 그러듯이 노약자인 임산부 어린이들을, 그리고 솔직한 알레르기에 있는 여러분들께 방송을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방송을 하면 할수록 진짜 이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일들, 물론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불이익이 사업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그래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하고 나중에 미래의 과거를 돌아보면 말한 게 안 말한 것보다 더 나을 테니까요. 그리고 언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친구 한 명이 들어와서, 동생 한 명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쇼하는 거를 약간 저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쇼하는 듯이 이 친구가 제 흉내를 냈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이걸 만약 뭐 예전에는 문스에 찾아오셔가지고 저랑 영훈이가 쇼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이 쇼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도 인터테이닝한 것도 없고, 시간이 맨날 막 저녁 늦게 시간이 되니까 늦게 쇼를 하니까 제가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진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저 혼자 막 고해성사하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5점 만점에 3점짜리 하루였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일들을 했고요. 요즘에 오늘 여유가 남아서 저만을 위한 시간을 좀 많이 보냈고, 통계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이랑 비즈니스 분석, 애널리틱스 관련된 거를 이것저것을 배우고 있는데, 그거를 오늘 길게 했고, 사실 방송 마치고도 그걸 좀 더 공부하다가 잘 생각인데요. 하지만 문스가 방향을 정하고 제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이런 고민을 맨날 하기 때문에 더 경험이 많다면 더 능숙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이 운영과 이 제한적인 자원과 시간은 부족하고, 저희가 제거할 수 있는 건 제거하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건 자동화하고 위임할 수 있는 건 위임하고, 돈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 고용할 때는 고용하고, 그런 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참 제가 그거를 하는 능력이 딸리다 보니까 난 지금 당장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내 시간을 잘 쓰는 건가, 이런 거는 아직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간 암호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이퍼펑크들 자료들이나 그분들에 대한 글들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Strong Cryptography, 이제 모든 것이 암호화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아무도 이 내용을 볼 수 없어야 된다고, 프라이버시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믿는데요. 오늘 영훈이랑 얘기를 하면서 암호학에 반대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암호화되어야 된다고 반대하는 암호학자도 계세요. 이 암호화의 역사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하고 있는 바에서는 되게 복잡하고 뉘앙스도 꽤나 있고 이게 흑백으로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아가면서 흑백이 아니구나,
뭔가 이게 개개인의 삶에서는 제가 제 프라이버시를 보존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그래야지 좀 파지티브 썸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국가 대 국가 간에도 딱 넘어가는 그 순간 사실 국가의 이익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고, 그리고 국가 간의 마찰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이성적으로 싸우는 이유도 있지만 비이성적으로 뭐 종교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관계도 이게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안 싸우면 참 좋겠으나 복잡한 이유들이 되게 많이 엉켜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거에 막 뾰족한 답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깨달은 거는 물론 strong cryptography를 하면 이제 암호학이 되게 보편화가 되고 모든 것이 암호화가 된다면 사생활은 보호가 되는데 범죄가 늘지 안 늘지 영향이 어떻게 끼칠지는 사실 모르죠. 근데 이건 증명하기도 되게 힘든 게, 저는 뭐 정부가 뭐 어디에 백도어를 설치를 해가지고 테러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방지했다 이런 정보를 제시해주면 참 좋은데, 최근에 제 페이북 업데이트가 그것에 대한 거였는데, 약간 냉전이나 아니면 좀 냉전 시대 아니면 관료주의적인 약간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혹시라도 일어나시면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그런 스탠스나 정책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는데, 분명히 저 사람도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더 큰 몽둥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제라는 것도 존재하긴 존재하고, 무력이라는 거를 무시는 못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은 없다는 거를 제가 좀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 당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솔루션, 해결책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뭐 그게 암호화가 특정 암호화 기법이 됐던 아니면 특정 무기가 됐던 것도 중요하지만, 문맥도 정말 중요하게 됐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거가 등장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시대의 정신이나 타이밍도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프라이버시나 암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제 경험이 되게 많겠죠. 제 개인적으로 경험에서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방어를 잘하면 최선의 방어가 서로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완벽한 방어라는 건 없고 완벽한 공격이라는 것도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뚫리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도가 다를 뿐이지. 근데 또 이제 하는 거는, 완벽한 방어를 내가 구축을 했을 때 내가 남에게 이거를, 적도 완벽한 방어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드나?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도 이 방어를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나?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는 몇 단계 떨어지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뭐 나만 뚫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하나? 참, 제국, 로마 제국도 그렇지만 미국 제국도 사실 그런 식이잖아요. 뭐 비트코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에 사용하는 타원 곡선 암호하기, 타원 곡선이 뭐 SECP 256K1이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거를 리스트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 백도어가 숨겨져 있냐 숨겨져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참 뾰족한 그런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뾰족한 답은 없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보는 현미경을 얼마나 가까이 갖다 대나, 내가 만원경으로 보는가, 이거에 따라서 제로섬도 되고 파지티브 썸도 되고, 역시 세상은 하면서도 참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봤을 때,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나는 이런 거는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각각의 프라이버시가 그만큼 강하다면 평화적인 측면에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말을 못하게 오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성숙해지는 걸지 뭘지도 모르겠지만 네, 참 재밌습니다. 오늘
간만에 이렇게 친한 분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최근에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본인이 이분 저분을 만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영웅들을 만나지 마라.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 만나지 마라. Never meet your idols.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다 인간이고 그 사람도 다 흠이 있고 그렇다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나의 뭐 아버지라 하더라도 나의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나의 동생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나의 친구, 형, 누나, 언니, 오빠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흠이 다 보이잖아요. 결국에 그 사람도 다 인간인데 저는 사실 이거를 춤추면서 이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 결국엔 사람들이 전부 다 인간이라는 거를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거를 잘하는 것이 주어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고 그 사람들의 인간됨을 인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좋은지도 모릅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은 저를 더 이렇게 저가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레벨업 할 수 있도록 도움은 되겠으나 사람을 오래 알지 못하면 그 깊이가 안 쌓이기 때문에 환상은 깨지고 환상이 깨졌다 해서 또 다른 사람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꾸준히 누구를 오래 아는 게 참 좋다는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분도 꽤나 진취적이신 분이셔서 삶에서 새로운 단계,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여성분이시고 이제 결혼도 하셨고 이제 자식도 있고 그러신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비롯해서 요나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이시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머니이시면서 도전을 받아들이시는 분들 애들을 안녕하세요 박수미님 애들을 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길로 세상이 제시하는 거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길로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께 어머니들께 아니면 아버지들 그 어머니를 도와주신 아버님들께 존경을 정말로 표하게 됐습니다. 시그모이드님 안녕하세요. 주책 하트 귀엽네요. 안정된 것도 되게 좋은데 사실 남자는 뭐 새로운 경험이나 모험 이런 게 남자들이 통상 강하다고 하죠. 근데 안정도 분명히 다른 주변의 친구들은 안정을 많이 추구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모험이 삶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게 새로운 경험을 피하지를 못하니까 즐기시는 어머니들 그리고 약간 모험을 창업과 정신을 가지고 사시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 너무 존경스럽고요. 네 저도 그냥 얘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데 나는 이러이러하지 않지 않느냐 그럼 왜 이러지 않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좀 더 피곤하고 그런 게 많은데 내가 실제로 내 애랑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겠냐 근데 얘한테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얘가 다양한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또 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걸 애가 보면서 옆에 보면서 배우고 그거를 이제 모방하고 그거를 따라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삶에서 더 운동 교육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교육 쪽에 계속 관심이 많아서 근데 저희 어머니도 사실 어머니 영향이 되게 컸죠. 근데 어머니의 그런 제게 말씀해 주신 게 제 머릿속에 많이 녹아져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랑 얘기를 했을 때도 약간 이분 자녀분들도 되게 행복하겠구나. 이게 처음에는 힘들게 보여도 끝에는 되게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자녀 교육이 아닌 자녀 농사라고 진짜 농사라고 하잖아요. 농사. 왜냐하면
끝에 갈 때까지 몰라요. 매일매일 물을 꾸준히 주고 해도 이게 떡잎이 익을까 안 익을까 하는데, 내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이 있도록 뭐 애가 잘못했을 때 뭐 때릴 수도 있고, 애가 잘못했을 때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이런데, 사실 좋은 모범을 보이고 꾸준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걔가 대학에 가는 그 순간, 성인이 되는 그 순간,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세상에 놓아줘야 되는데, 그 경험 자체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거랑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이분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또다시 막 실감을 했습니다. 쇼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보모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을 때 아버지는 전 세계에서 이제 플라멩코 기타 굉장히 잘 치는 스페인 집시 출신 아저씨고, 어머니는 일본인이신데 흑해도 출신 되게 굳센 그런 아주머니시고, 댄서이셨던 아주머니시고, 그 다음에 애들이 다 혼혈하죠. 근데 남자 장남 한 명, 그 다음에 둘째 셋째는 쌍둥이 걔는 남자, 그리고 제일 막내는 여자애. 고 거기서 보모를 하면서 정말 애들에 대해서 많은 거를 배웠는데, 물론 보모는 내 자식의 때랑 다르지만 네, 경의를 정말 표합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계시는 분들, 그게 뭐 요즘에는 기업에서 일을 하시던 어떤 일을 하시던지 간에 우리는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도 뭔가 자기 삶을 개척해 가시는, 아니면 제 자리에서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삶을 다르게 살려고 하고 계시고, 용기를 내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용기가 오늘도 깨달은 게, 용기가 용기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용기를 낸다고 생각할 때 나는 되게 발가벗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비겁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왜 이렇게 멋이 없지? 찌질하게도 느낌이 들고 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내 두 발로 서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리스크는 항상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들, 뭐 지갑 서비스가 됐던, 거래소가 됐던, 뭐 프로젝트가 됐던, 이렇게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됐던, 아무도 우리가 걸어본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아마도 새로운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일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막 프로그램을 덱을 써보시거나 이런 모든 분들까지 우리는 다 새로운 걸 하고 있습니다. 전 단지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이런 시대여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드는 그런 대화였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최근에 논스에 입주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진짜 제대로 개발자 커뮤니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입주자 지난 3월에 한 6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참 재밌는 게 6명인가 5명인가 6명 중에서 한 분이 제외하고 전부 다 개발자셨어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많이 입주를 해주시고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행복하고요. 지금 이럴 때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야죠. 그리고 시그모이드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3월 9일 토요일, 오늘 이제 10시부터 논스에서 코머카를 합니다. 코드 먹는 하마. 그래서 코딩 살롱이죠. 살롱 와서 자유롭게 라운지에서 코딩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트러블 슈팅한지 나누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도 뭐 20분 이상 와주시려고 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모멘텀을 해서 결실을 얻는 게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도 이 방송을 저랑 얘기했던 친구 재수씨는 보고 계실 수 있는데, 방송을 하면서 논스 파운데이션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제 입이, 저는 참 남에 대한 배려가 무엇인지, 사실 사람이 뭔가를 느낄 때 저는 제가 느끼면 일단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걸 듣고 소심한 분이거나, 아니면
저는 그냥 있는 거를 지금 당장 제 마음 상태를 얘기했고 이게 결론이 아니어도 얘기를 했는데 누구는 이거를 가지고 심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부담이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그런 배려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에 맞춰서 그 사람이 가장 폐를 안 끼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장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기 바라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한 템포 쉬고 해도 되고 다 이게 다를 텐데 그리고 어쨌든 평소에는 한 템포 쉬면서 말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가끔씩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주기를 바라고 근데 저는 제가 말을 해서 제가 해도 되는 소리 안 해도 되는 소리를 창업하면서 해서 주변에 이제 같이 일하는 동업자 친구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누구신지 아실 것 같은데 본인이 누구신지 아실 것 같은데 아마도 그분은 다이렉트로 안 보시고 그분의 제수씨께서 다이렉트로 보시겠지만 제수씨 그 남편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제 입이 오두방정이어서 아마도 그런 스트레스를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제가 참 문제가 큽니다. 창업 이런 규모로 처음 해보고 힘들고 아무것도 몰라서 참 주변 사람들한테 폐를 많이 끼칩니다. 근데 하면서 제가 만약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인간이 되어가고 있고 둥글둥글 해져가고 있고 성숙하고 인내하고 있고 바꿔야 될 거면 빨리빨리 바꾸고 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의 금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니콘 원님과 개뱅이님께서 지난 방송에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흥범님, 황종민님, 텐더민트님, 백서 읽어주는 남자님, 장낙헌님, 박수미님,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 박수미님까지 라이브 챗에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 이만 가서 네, 박수미님 네, 반성 모드일 때가 있죠. 다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생각할 때도 있고 반성할 때도 있는데 근데 이 반성을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 찍어놓은 동영상을 기반으로 뭔가 자서전이나 저희의 스토리를 담아놓은 그게 나온다면 도대체 하시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인가 돈순 어떤 회사로 평가될 것인가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19년 3월 9일 토요일 오전 1시 54분에 77일차 젤 스타트업 상정기 시인을 이렇게 강남에 있는 논스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아침에는 또 다른 분과 브런치를 먹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는데 또 그전에는 제가 공부하겠죠. 나가서 노시는 분들은 조심히 노시고 푹 쉬시고 집에서 계시는 분들은 휴식하시고 회복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행복한 다음 주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해주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모두 잘 주무세요.